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마이너스 2,400억 적자에서 매출 11조 흑자 전환까지 반도체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아마존을 넘어서 알파벳까지 시가총액을 넘으면서 세계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왜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을 넘어서 구독자 15,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024년도 상반기 핵심 주도 업종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해 왔기 때문에 꼭 해당 내용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모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오늘 영상에서 제가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2022년도 4분기부터 1년간 적자 행진을 해오던 SK하이닉스가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원래 4분기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적자가 무려 2,4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3,460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AI 반도체 열풍으로 인해서 DDR5와 HBM3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4분기 동안 누적됐던 SK하이닉스에 대한 적자 규모가 10조 원인데 4분기에만 매출이 11조 3천억 원에 육박하게 나오면서 반도체 산업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알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AI 열풍으로 HBM과 DDR5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처럼 연일 고점 갱신을 하면서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SK하이닉스에 대한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SK하이닉스 다음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있나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AI 반도체 열풍으로 인해서 다음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은 바로 파운드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AI 반도체 열풍의 다음 전쟁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첨단 반도체 3나노까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연 평균 성장률이 65%에 육박하고요. 5나노 이하만 하더라도 연 평균 34%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올트먼 때문이죠.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올트먼 때문인 게 지금 삼성전자랑 TSMC, 인텔 같은 경우에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2나노 첨단 공정 도입 경쟁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트먼이 9,300조 원을 투자해서 AI 반도체 자립을 선언을 했죠. 더 이상 엔비디아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AMD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해서 반도체 자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오픈 AI의 파운드리 파트너가 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가 됩니다. 즉 새로운 기업들이 뛰어들어오는 만큼 그 새로운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TSMC가 계속 잘 나갈지, 2위인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을지, 혹은 차세대 노광 장비를 가장 먼저 받은 인텔이 새로운 강자로 등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 업계에서는 인텔 같은 경우에는 경험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해서 1등까지 치고 나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삼성전자와 TSMC 경쟁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TSMC가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성은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 차세대 EUV 전쟁,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생산 안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인텔의 파운드리 업체들은 현재 하이 NA,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라고 하죠. 장비 도입에 서두르고 있는데 TSMC는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텔이 받았던 장비가 이 장비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광 장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양산할 2나노에 이어서 2027년도에 가동할 1.4나노 공정에서도 이 최첨단 장비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TSMC의 태도는 안정적인 생산을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분석되고 있고요. 왜냐면은 지금 장비로도 이 안정적인 수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최신 장비가 들어오고 그걸 적용해서 2025년도에 양산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잘 만들고 있으니까 수율을 끌어올려서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고객사에게 납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TSMC의 미세 공정 격차를 줄여야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당연히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격차를 줄이려면 어느 정도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TSMC와 같은 방향으로 가서는 TSMC를 따라잡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목을 메고 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최소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둘 중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두 기업이 모두 다 2나노 생산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일단 TSMC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게 아니더라도 파운드리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TSMC가 애플과 3나노 제품 외에도 첨단 패키징 제품의 대량 주문을 계약 체결합니다. AI 붐으로 인해서 애플이 자체 개발했던 시스템 온 칩 M3와 A17 바이오 칩의 AI 컴퓨팅 성능 강화를 나서기 위해서 그에 따른 수혜를 TSMC가 보고 있고요. 차세대 시스템 홈칩인 M4 그리고 바이오닉 칩인 A18 프로세서의 AI 연선 코어 수와 효율을 늘려서 향후 모든 제품군의 AI 어플리케이션의 탑지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모든 기기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3나노의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웨이퍼의 연 생산량은 웨이퍼의 생산량이 실제로 반도체의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웨이퍼의 연 생산량이 작년에 6만 장이었는데 올해는 10만 장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적어도 80%, 많게는 100%, 2배에 가까운 생산량 증가가 나올 것이다. 즉 TSMC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겠죠. 자, 이와 반대로 삼성전자는 어때요?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칩 설계의 전설 짐 켈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짐 켈러가 누구냐? 애플, AMD, 테슬라와 같은
반도체 설계를 주도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인사가 바로 짐 켈러입니다. 대형 고객사 확보에 애먹고 있는 삼성이 이번 짐 켈러와의 협력을 계기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텐스토렌트의 관계자는 켈러 CEO가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서 현재 고객사들 가운데 일부와 미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텐스토렌트의 고객사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랑 LG전자 딱 3기업이거든요. 그 중에서 삼성이 이번에 미팅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 11월에 삼성 AI 포럼 이후에 석 달 만에 협업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앞으로 2나노 기술력 확보에 대한 전략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현재 일본 최대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PFN의 2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PFN의 AI 반도체 양산에 대한 과제를 수주를 했고요. 과제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반도체 라인에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2나노 AI 가속기 외에도 4나노칩 등 다수의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삼성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는 지금 막 이 사업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해 말부터 2나노미터에 대한 시제품 생산 작업에 돌입을 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거기에 따른 수주에 대한 양산에 대한 이슈들이 하나 둘씩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퀄컴이 삼성전자와 함께 2나노에 대한 AP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AP 업체인 퀄컴이 삼성전자의 2나노 AP에 대한 개발을 의뢰합니다. 물론 양산까지 절차가 남아있지만 성능과 수율에서 만약에 우위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최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제품 개발은 반도체 성능과 수율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절차고요. 만약에 이 시제품 제품 개발에 따른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온다면은 반도체 설계 업체는 이 내용을 토대로 양산에 대한 여부, 제조사, 물량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시제품을 잘 만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퀄컴이 맡기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삼성전자 외에도 TSMC에도 2나노 제품을 시제품 생산을 의뢰를 합니다. 즉, 두 기업을 모두 다 신청을 해서 더 성능이 좋은 것을 고르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원래 퀄컴이 삼성의 등을 돌렸습니다. 수율도 안 나오고 성능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등을 돌렸었는데 다시 손을 내민 이유는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올랐다라고 현재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했던 차세대 AP 엑시노스 2400에 대한 시장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시제품 개발은 통상적으로 6개월부터 길면 1년까지 걸리는 만큼 향후 2024년도 1년 동안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월이기 때문에 빠르면 8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그 이슈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현재 삼성이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죠. 그게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양산을 위해 준비를 해오던 삼성이 어느덧 준비가 완료가 되어갑니다. 미국 텔러시의 파운드리 공장을 다가오는 7월에 가동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해당 업계 관계자는 7월에 가동하면서 여기에서 일할 인력들을 뽑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번 개장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된 개장이고요.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인 2025년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즉 2014년도에 2나노에 대한 시제품 양산, 그 다음에 파운드리 공장 개장,
그리고 2025년부터 대량 생산까지 올해 한 해 동안 시장에 대한 이슈가 나올 뿐만 아니라 2025년도까지 그 이슈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모멘텀 주목해야 되고요. 삼성 파운드리의 청신호와 함께 파운드리 산업의 강세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기업 준비해 왔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코미코입니다. 코미코는 파운드리 패권 전쟁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일단 이 기업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세정 코팅 전문 기업입니다. 이 세정 공정은 400개에서 500개의 반도체 메인 공정 중에서 약 1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공정이고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에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코미코에 대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현재 반도체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죠. 바로 2024년도 상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들에 대한 수혜 종목군들과 이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해당 리포트 제공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의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나옵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다운로드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있고요. 회원가입, 이용 약관까지 누르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개인정보를 적는 라인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메일이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겁니다.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니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안 적어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광고 전화나 광고 문자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0%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즉 최소한의 정보로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가입이 끝나셨으면 로그인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로그인 하셨으면 좌측 상단에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에 2024년도 상반기 주도 업종 총 정리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해당 정리집 클릭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아래로 스크롤 내려주시면은 제가 직접 업로드 해놓고 직접 만든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등 추천주죠.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단기 급등주뿐만 아니라 핵심 자료집까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뉴스들,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만 보셔도 충분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분석은 말 그대로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군들 왜 급등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해당 자료집과 다양한 콘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